차 세워. 가져가봤자 짐밖에 안 돼 먹지도 않을 거.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불쌍한 제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힘내서 이야기해 볼게요. 순자는 명절 마지막 날 새벽부터 부엌불을 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주름이 있었지만 동그랗게 말아 올린 배추김치 하나하나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장독대에서 꺼낸 새 김장김치를 조심히 배추 잎 사이에 채워 넣었어요. 이건 우리의 좋아하는 갈비, 이건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조용한 집안에 순자의 혼잣말이 흐르듯 흘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반찬통 뚜껑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 원본과 부동산 증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담긴 봉투를 꺼내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에는 손가락에서 묻은 김치 양념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이거면 부족하지 않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반찬통 바닥에 넣고 반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빈틈을 조심히 채웠습니다. 봉투가 보이지 않도록 마지막 양념을 올린 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며 뚜껑을 두 손으로 꼭 눌러 잠갔어요. 마당에 나와 보니 아들 준호 부부가 이미 차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추운 바람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그것이 찬바람 때문인지 속마음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이거 조금 챙겨봤어. 집에 가서 먹어. 순자가 봉지를 건네자 며느리 유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받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봉지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순자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더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순자의 손끝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도 할 일은 다 했네. 순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갔어요.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혼자 사는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켜는 TV. 하지만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었어요. 사랑은 언젠가 돌아온다고요. 차 안에는 묵은 공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명절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싸준 반찬통에서는 따뜻한 김치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고 유라는 냄새가 닿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유라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손으로 바람을 가르며 말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냄새나? 매번 이런 걸 싸주는 거야?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 정성이잖아. 유라는 휴지를 뽑아 코를 막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성은 무슨 냄새가 옷에 배겠다. 이거 들고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냐고. 준호는 유라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어요. 그냥 조금만 참아. 유라는 눈을 크게 뜨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참으래? 이걸? 냄새 진짜 심하거든? 그녀는 반찬통을 발끝으로 밀며 차 바닥에서 굴러가게 했습니다. 뚝소리가 났지만 순자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차는 점점 막히기 시작했고 유라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휴게소 들리자. 저거 버릴 거야. 준호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버리긴 왜 버려? 유라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어요. 차 세워. 가져가봤자 짐밖에 안 돼 먹지도 않을 거. 잠시 후 차는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반찬 봉지를 집어들고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에는 불쾌감만 가득했어요. 휴게소 한쪽 쓰레기통 앞에 도착한 유라가 봉지를 들었다가 그대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에서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덮개가 살짝 열리면서 김치 국물이 비닐 밖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유라는 손을 털며 말했어요. 이제 살겠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휴게소를 벗어나며 백미러 속 쓰레기통은 점점 작아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봉지를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음식통을 발견했어요. 그의 시선이 느리게 음식통에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의 끈이 그 자리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늘 하던 대로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봉지가 있었어요. 빨간색 봉투, 비닐 위에 묻은 김치 양념, 그리고 반찬통의 묵직한 감촉. 다른 쓰레기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버린 게 아닌데. 그는 미묘한 느낌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반찬통 안에는 잡채와 돼지갈비, 그리고 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음식 위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여러 장의 서류,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편지를 펴 읽었어요. 준호야, 유라야. 너희가 웃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게 좋았단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너희가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야. 이 반찬에는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너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어. 준호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유라야, 우리 준호 지켜줘서 고맙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 엄마 순자. 도연은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편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절실함이 종이에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사람이 이걸 버린 거야?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반찬통을 다시 열어보자 음식들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치의 향이 은근히 올라왔고 잡채의 면발에는 참기름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 것이었어요. 서투르지만 간절하고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쓰레기통과 반찬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도 이 음식통을 찾지 않았어요. 이건 돌려드려야겠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편지 봉투 안에서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반찬통을 비닐봉지에 다시 조심히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치 국물이 손등에 묻었지만 도연은 찡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들었습니다. 휴게소 스피커에서는 안내 방송이 반복되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야에는 오직 하나, 반찬통 안에 담긴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한 걸음씩 휴게소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누군가는 버렸지만 누군가는 지켜야지. 순자의 사랑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되돌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게소 근무를 마치자마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순자의 주소로 향했어요. 그의 손에는 반찬통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한옥에 외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가서 전해드리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초인종 대신 조심스레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은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휴게소 미화원입니다. 이걸 주어서요. 순자의 눈이 비닐봉지로 향했습니다. 봉지 안에 반찬통이 보이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게 왜 거기 있죠? 도연은 말 대신 봉투 속에서 편지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 손을 떨며 뜯었어요. 그녀의 눈은 글자를 또렷하게 읽기 위해 몇 번이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편지에서 준호야, 유라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글귀가 보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순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놀라 몸을 숙여 편지를 주워주려 했지만 순자는 손으로 가볍게 막았어요. 그냥 거기 두세요.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찬통을 두 손으로 받으려 했지만 봉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두고 가신 겁니까?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고 간 게 아니라 버린 거죠. 그녀의 어깨가 한순간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찬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순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정성이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돌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순자는 반찬통을 끌어안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랑이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을. 순자는 테이블 위에 반찬통을 올려두고 뚜껑을 조심히 열었어요. 김치 냄새가 퍼졌고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찬통 바닥에 있던 봉투를 꺼내 다리에 올려두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어디 있어? 반찬통에 뭐 있었대? 유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확실히 물어봐. 그 돈 우리 거야. 맞지? 원래 주려고 한 거잖아. 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준호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휴게소에서 봉지 주운 사람이 문서에 적힌 주소 보고 찾아왔다더라. 통장, 증서 다 있었다며. 맞지? 그거 우리 주려고 넣은 거잖아. 유라는 전화를 빼앗듯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줄거좋게 주시지 음식 봉지에 왜 넣어서 주세요? 얼른 다시 주세요. 순자의 손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희생이 한순간에 금액으로 환산되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은 순자 옆에서 잠자코 서 있었어요. 그는 순자의 손등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전화 속 유라는 다급하고 거칠었어요. 준호야 말해. 빨리 다시 달라고 그래. 그 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준호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거 주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주면 안 돼.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 위에 멈췄고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너희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지금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원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반찬에 돈을 넣은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유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줄 거였잖아요. 그 말은 순자에게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그녀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전화를 끊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의 손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힘없이 풀렸어요. 도연은 말없이 순자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방향을 되돌려야겠다고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선택할 거예요. 그 순간 순자의 삶은 고요하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편지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순자의 시선은 그 글씨 위에 멈춰 있었어요.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반찬통을 싱크대 앞에 내려놓았어요. 김치 국물이 봉지에 묻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손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라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왜 전화를 끊으세요? 돈 얘기 끝까지 해야죠. 순자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 너희에게 그저 돈이었니? 유라는 숨도 안 쉬고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차피 우리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의 심장이 서늘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집 대출도 있고 애도 계획해야 하고 그 돈 필요해. 네. 순자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받은 기억은 없어도 돈은 받고 싶다는 거니? 준호는 짧게 답했어요. 지금은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순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요구네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내가 준호 엄마잖아요. 도연은 순자의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를 엄마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가 결심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킬 거예요. 순자는 테이블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의 떨림이 멈추고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아침 햇살이 들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어제까지 떨리던 손끝은 오늘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자 서류 냄새와 프린트 잉크의 향이 흘러나왔어요. 변호사는 순자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재산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증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취소 가능합니다. 순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순자의 옆에서 말없이 서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잠시 멈추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될 거야.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삶에서 한 장의 막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결정하시느라 오래 걸리셨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연이 가볍게 순자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그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밀어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준호.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잠시 후 메시지가 여러 개 쏟아졌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집 계약금 오늘 보내야 된다니까. 그 돈 우리 거 맞잖아.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었어요. 해방의 미소였어요. 끝났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순자는 자신이 서 있는 인도를 바라봤어요. 햇빛이 길게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뻗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순자의 그림자가 앞서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있네요. 순자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고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순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들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천천히 살면 되겠죠. 순자가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도연은 새 흙이 든 봉지를 들고 베란다로 들어왔어요. 흙도 가져왔어요. 이 화분 옮겨 심으시죠?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은 손을 털며 말했어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하는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잠시 멈춰서서 도연을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기보다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 신문 한 귀퉁이에 준호와 유라의 소식을 보게 됐어요. 전세 사기 피해 부부, 재정적 어려움 호소. 순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표정에는 미움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한 평온함만 있었어요. 도연이 순자의 옆에 서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햇살을 보았습니다. 응. 이제 마음이 아프지 않네. 그녀는 과거가 자신을 가두던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되었어요. 순자가 베란다의 작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도연은 잔잔하게 웃으며 화분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럼 시작해요. 천천히, 어머니 속도대로. 순자는 햇살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긴 세월 동안 버려지고 다치고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늦게라도 다시 피어난 것 뿐이에요. 햇빛이 부드럽게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삶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산 걸까요? 그리고 제가 잘 대처한 걸까요?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